네. 네, 진섬 위원님. 네. 아니, 항상 교차로 질문을 해서, 네.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반복을 해야 할까요? 일단 국정원의 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가 그 당시에 문제가 최초로 됐고요. 그런데 경찰의 이례적인 일요일 밤 11시에 발표에 의해서는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견된 내용만으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댓글을 단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댓글들에는 리정희라는 어느 당의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자기들 경선조차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세력들이 무슨 정부 운영은 잘하겠나.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당시의 선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경찰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그 당시에 발표가 됐다면 과연 민주통합당이 어떤 여직원의 인권 침해라는, 인권 유린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선거 공작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 그 단서를 붙여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분석의 내용은 대선과 관련해서 비판,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 댓글 또는 게시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경찰청장님, 그거는 계속 잠깐만요, 게, 경찰청장님,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에 대한 혐의 사실은 그것을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그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국정원은 컴퓨터나 관련된 자료들은 밖으로 유출될 때는 반드시 그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사이트에서 댓글이 그런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흘 동안 어떻게 그걸 압니까? 만약에 알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컴퓨터에 있는 내용과 그걸 전부 복구해가지고 그 검색어를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중간 발표를 했다는 것이 선거 개입의 혐의가 있는 거고 그 지점으로부터 지금 16일 날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의 브리핑 보십시오. 댓글이 전혀 흔적이 없어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이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과 관련된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선거 공작이다. 연약한 한 고스란한 여성에게 결국 피해는 돌아갔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이 황폐화됐다며 좌절감을 표출했다고 16일날 전면적으로 공격했고요. 그 다음날 박근혜 후보가 17일부터 19일까지 계속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후보가 한 여성의, 그것도 연약한 젊은 여성의 인권 누리는 말이 없다. 라는 식으로 댓글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3일 내내 공격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들만으로도 이 부분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그것도 업무 시간에 이런 내용을 댓글을 다는 게 업무다라고 어떻게 이 공식적인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댓글을 다는 게 어떻게 대북 심리라는 그런 거대한 이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그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청장이 제대로 미흡하게 수사된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그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한 번 여기서 반복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아이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선에 대한 공격, 야당에 대한 공격들이 무수히 쏟아졌는데 그것도 국정원이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업무 시간에 작성한 사실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까지도 부인하며 이것이 당연히 업무 범위 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것이 업무 범위 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그것이 국정원 직원의 네, 청장님이 업무 얘기하신 거 아니고요. 예. 예, 다른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추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방재처장님. 지난번에 작년 10월 12일에 제가 인사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을 제보한 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총장님께서 고소나 고발도 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징계를 해서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게 문제가 돼서 감사 지적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적어도 저는 소방방재총장님께서 마땅하다고 보지만 지금 임기 자체가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니 그 정도까지는 하실 수 없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부당하게 징계된 사람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지는 없으신지 의원님, 직위 해제해서 그 사람이 감사원 감사를 제가 받았는 건 아닙니다. 직위 해제는 11월 달에 했는 거고요. 감사원 감사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 그 당시 징계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제3기관의 메일로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징계 사유 맞죠? 그렇죠. 예. 그 제3기관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의원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그거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그 의원실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징계 사유에 언급하셨습니다. 이거 옳습니까? 물론 그런 국회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뭡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경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서의 제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징계 사유에다 언급해서 직위해제 시키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결과는 그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것이 예. 그런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다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조치가 문제 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제가 유대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2011년 7월 달에 청장 임명돼서 10월 달에 3개월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서가 들어가서 그 투서가 지금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은 그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어느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청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그 피해를 봐야 된다면은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편중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자, 진섭 의원님, 90% 이상이 편중돼 있었고요. 감사 결과부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짚자는 거죠. 근데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그 차원을 떠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편파적으로 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제가 청장에 오고 나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그걸 내가 분명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 답변 다음 보충 질의 때 하세요. 예. 자,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